지금 막 정신건강 치료 분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 혁명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의학계가 무려 50년 동안 이어져온 어떻게 보면 추측의 시대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마치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가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겪는 우울증이 그냥 우울증이라는 하나의 병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6가지 유형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 하나가요.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모든 방식을 지금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의 혁명입니다. 증상이 아니라 뇌 회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기분이 어떠세요 같은 주관적인 질문에만 의존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직접 뇌 회로를 들여다보는 아주 객관적인 정밀의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딱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을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체크리스트에 네, 아니요 답하면서 진단했잖아요. 그래서 진단명은 같아도 치료는 이 약 한번 써볼까요? 하는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런데 오른쪽, 이 새로운 방식을 보세요. 이제는 fMRI 같은 뇌 스캔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생물학적 유형, 즉 바이오 타입이구나 하고 정확히 짚어내서 그에 맞는 정밀 치료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혁명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과거의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숫자 3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처음 처방받은 항우울제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러니까 관해 상태에 이르는 환자가 10명 중 3명밖에 안 됐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나머지 7명은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을 때까지 기나긴 시행착오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냐면 마치 기침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폐렴 환자랑 폐암 환자에게 똑같은 감기약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슬픔이라는 증상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원인이 되는 뇌의 상태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바로 이 모든 판을 뒤집은 결정적인 계기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진들이 뇌의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생물학적 암호를 마침내 해독해낸 겁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이 바이오 타입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뇌를 위한 혈액 검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적인 증상만 듣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뇌의 회로 패턴을 분석해서 이 회로가 지금 오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 왼쪽을 보세요. 디폴트 모드 바이오 타입. 이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갇혀있는 경향이 있는데 놀랍게도 심리치료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주의력 결핍 바이오 타입은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심리치료가 거의 효과가 없어요. 약물 치료가 우선되어야죠. 보세요. 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치료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6가지 바이오 타입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유형은 인지 조절에 문제가 있고 어떤 유형은 보상회로에 문제가 있는 시기죠. 중요한 건 각각의 바이오 타입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개인 맞춤 치료가 가능해진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진단법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치료법들이 등장했는지 2026년 현재 진료실의 풍경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는 중재적 정신의학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숨이 약을 먹거나 상담하는 걸 넘어서 뇌에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에요. 예를 들면 케타민은 몇 시간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세인TMS 같은 뇌 자극술은 79%라는 놀라운 회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작동하는 뇌 회로를 직접 튜닝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뇌회로에 대한 이해는요, 특히 중독 치료 분야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뇌의 대사질환이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당뇨병 치료제가 중독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겁니다. 이 약이 뇌 보상 회로가 확 타오르는 걸 막아줘서 술이나 마약에 대한 갈망 자체를 생물학적으로 지워버리는 효과를 내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뇌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게 어디 약물뿐이겠어요.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중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친구나 크리에이터 플랫폼 같은 것들이죠. 왜 중독될까요? 거절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아주 매끄러운 마찰 없는 관계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뇌에는 엄청난 자극이 돼서 일부 센터에서는 신규 환자의 66%가 이런 디지털 친밀감 중독 문제를 호소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전문가들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미래의 정신건강 관리는 일종의 역할 분담, 즉 분업화가 될 겁니다. 첫째, 가벼운 우울이나 불안은 일반이나 AI가 알고리즘을 통해 관리하게 될 거고요. 둘째, AI 치료사, 이른바 세라봇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쉽고 편한 인지행동 치료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들은 뭘 할까요? 바로 치료가 아주 어려운 중증 뇌질환을 다루는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가, 즉 뇌회로 전문가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혁신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자본이 이끌면서 고가의 최신 클리닉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은 정부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죠. 즉 시장 주도냐, 정부 주도냐의 차이가 꽤 명확하게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래의 정신과 의사는 뇌회로 엔지니어가 될 거라는 거죠. 더 이상 대화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뇌라는 정교한 기관을 다루는 정밀공학의 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뇌를 바이오 타입으로 딱 분류하고 그 회로를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나라는 존재에 대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설계도처럼 들여다보고 심지어 바꿀 수 있게 되는 시대. 이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깊고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